제주도가 대중교통 혁신의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공개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평균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광양 로터리 인근. 도로 한가운데 버스 정류장이 눈에 띕니다. 이 버스 정류장은 양쪽으로 타고 내릴 수 있는 섬식 정류장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됐습니다. 기존 양방향 각각 하나씩 있는 정류장을 하나로 줄일 수 있어 정류장 폭이 6m에서 4m로 줄어들었습니다. 섬식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 폭에 따라서 조금 이게 길이를 조금 축소함으로써 인도폭 축소하는 거리를 최소화했고요. 가로수 이식 전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중앙 섬식 정류장에서는 기존의 오른쪽에만 문이 달린 버스는 승객들이 타고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양문형 버스도 도입됐습니다. 차량이 주행할 때는 운전자가 오작동을 하여도 출입문은 작동하지 않으며 섬식 정류장에 도착하면 섬식 정류장의 고유 GPS 좌표 정보를 수신을 받아 그때는 좌측문만 작동을 하고 우측문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양문형 버스는 전국에서 제주에 처음 도입됩니다. 양쪽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양문형 저상버스는 올해 안에 72대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확대될 양문형 저상버스는 모두 171대. 1단계로 서광로 3.1km 구간이 내년 4월에 준공해 먼저 개통하고 내후년까지 노영과 동강을 잇는 9km 구간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033년까지 연삼로와 연북로까지 연결해 신도심과 구도심, 삼양지구를 빠르게 잇는 내부 순환 노선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버스의 평균 이동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버스들이 모두 양문형으로 교체될 때까지 기존 정류장을 계속 이용해야 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법령과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국공립병설유치원에 보건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유치원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은 없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유치원 120여 곳 중 사립을 뺀 공립병설유치원은 101곳. 여기에 상시로 배치된 전임 보건교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원아가 다치거나 아프면 초등학교 보건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병설 유치원 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한 교육청 문서에는 겸임 문제로 응급처치에 부담이 많고 감염병 진단 등에 애를 먹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겸임 규정이 없지만 사실상 업무를 겸하고 있는 보건교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결국 교육감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겸임 발령은 절대 불가하다. 법 개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유치원에 발령을 내야 한다면 기간제 교사라도 뽑고 배치할 수 있도록. 전국 유치원의 전담 보건 인력 배치율은 4%. 유아 보건에 대한 공교육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서울과 인천은 거점 유치원을 지정해 한시 보건 인력을 배치하고 세종은 유치원 40여 곳에 간호사를 채용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법률안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이제서야 대안 검토에 나선 실정입니다. 유치원에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이렇게 보면서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담 보건 인력이 없는 유치원에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4.3의 와중에 불법으로 연행되어 재심 대상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상당수의 피고인들은 행방불명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피고인들은 부모와 형제, 어린 자식을 생각하며 억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그 피고인들의 한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사촌, 육촌까지 해가지고 자그마치 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4.3 사건으로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는 광주에 갔다는데 할아버지는 오자마자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는 광주에서 어디에 갔는지도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우리 집안에 저에 대해서 저에게 제가 6살 때입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옛날에 22살, 23살 난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지금 학생입니다. 학생이 남로당이니 반란이니 뭐니 그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죄를 묻고 지금 이런 시기 일어났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번 판사님이 공판을 할 때 어떻게 공판을 하겠습니까? 이게 2년형을 때리거나 3년형을 때리거나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우리 무식한 사람이 생각하기도 말이 안 되는 재판을 한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하고 나하고 22살 차이가 되다 보니까 형이 6.25 낳고 그 이듬해에 절 났어요. 그때 뭐 말로만 뭐 큰형이 있다는 소리 들었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밖에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저 한숨만 쉬다가 돌아가신 거를 내 피부로 느껴요. 그저 살아가는 게 그저 당연히 그저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그저 형 때문에 어떻게 되고 그것도 전혀 모르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다음 달 초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대규모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9년째인데 어김없이 암표와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시와 관할구청은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부산 MBC 김윤아 기자입니다. 탁 트인 오션뷰를 자랑하는 부산 광안리의 한 카페입니다. 다음 달 9일 불꽃축제 예약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정식 티켓을 파는 게 아니라 와인 한 잔에 손으로 집어먹는 안주 하나, 음료 한 잔을 주고받는 자리세입니다. 가격은 1인당 15만 원. 자리는 티셔츠 테라스에서 스탠딩으로. 해변에서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관람권의 가격은 10만 원. 하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두세 배 가격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 불꽃축제 당일 2일대 숙박비는 최고 100만 원 선까지 뛰었습니다. 평소 주말에 비해 적게는 5배에서 10배 이상 오른 겁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고급 호텔 숙박권을 400만 원에 판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한 명에 2만 5천 원을 받던 야간 요트 투어비는 25만 원까지 올랐고 요트를 하루 빌리는데 250만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등에는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업주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곳에서 문의해보셨겠지만 요금은 다 대부분 25만 원을 하고 있고요. 7자리 정도 남아있는 보트가 있고요. 벌써 19년째 바가지 요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관할구청은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정하고 하는 거는 자율이라 가지고 그런 날 이렇게 하는 건 법적으로는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도 이번 주 숙박업소를 상대로 가격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계도 차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오늘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모레부터는 제주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게는 100mm 이상이 내리겠는데요. 북상하고 있는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로 인해서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는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했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대만을 관통한 뒤에 힘을 잃어 중으로 세력이 약화되겠고요. 주말에는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질 전망입니다. 태풍의 영향은 없겠고요. 제주는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도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9도, 서부 지역 18도, 동부 지역 1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22도, 서부 지역 21도에 그치겠고 남부 지역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도 앞바다는 내일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차차 발효되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고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정부에서 받는 국고 보조금이 사상 처음 2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고 보조금은 2조 659억 원으로 결정돼 올해 국고 보조금 1조 8,370억 원보다 12.5%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비 3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난 2달 동안 94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우주산업 인력의 60%가 제주에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가위성운영센터가 56명, 한화시스템이 4명을 채용하는 등 7개 기관과 기업 종사자 114명 중 60%인 68명이 제주에서 채용됐습니다. 현재 국가위성운영센터는 13명을 추가로 모집 중입니다. 한편 내년 제주 한화우주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학교는 항공우주기업 취업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소규모 발전시설을 통합발전소에서 제어하는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특화 지역을 공모해 민간 사업자도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국이민정책학회와 제주도,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등은 오늘 제주 한라대 컨벤션홀에서 공동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화 시대에 제주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900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4년제 대학은 50여 명 줄어든 반면 2년제 대학은 160여 명 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제주 지역 촛불 집회가 제주시청 앞 조형물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 주관으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참사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아직도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투표소도 운영했습니다. 감사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주의 60%가 도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제2공항 예정지 토지주 2,108명 가운데 60.2%가 도외 거주자였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24.1%, 부산, 경남 15.8%, 대구, 경북, 울산이 15.7% 순이었습니다. 거래에 개입한 기획부동산 9곳 가운데 7곳은 도외 업체였고 농업회사법인 2곳도 도외 거주자들에게 토지를 팔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와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제2공항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